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마켓 판매자 교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기다려 주신 것 같으신데요. 반갑습니다. 정말 좀 날씨가 오늘 조금 뭐랄까요, 먼지가 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성큼 정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면서 저도 요즘엔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시면서 마스크도 좀 꼭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녁에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외출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우산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름을 정해있는 부분은 판매자의 태도로 결정나는 리뷰 유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분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리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셔도 리뷰를 어떻게 하면 불러드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결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라이브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지들 있죠. 저희 라이브 여러분들 출석 체크 올려주시면은 풍성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께 또 광고성 임원이 혜택도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꼭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광고성 임원이 혜택도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저와 함께 소통을 해주시는 저희 여러 대표님들 3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또 풍성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 보시다가 살짝 좀 끊기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하셔가지고 방송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많은 분들 질문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소 생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 시간이 나신다면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도 분석해놨으니까 다시 보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리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인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춘자정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그리고 신연아님 먼저 라이브 와주셔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춘자정님, 네, 제가 긴 영어를 읽기가 좀 힘들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라이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본표 어묵 본점님에서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묵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또 겨울 시즌이니까 어묵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치예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피루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요즘에 정말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리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리뷰, 악성 리뷰 하나 붙게 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이런 경우들을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고객님께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그 리뷰에 굉장히 좀 불편 섞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저희 직원이 뭐 응대가 불친절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택배가 깨져서 왔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볼 때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냥 단편적으로 고객님께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리뷰를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우리 직원에게 다음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다오, 그리고 택배사에는 또 연락해서 완충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리뷰에서부터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리뷰가 단순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다시 우리 회사를 단돌이 시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리뷰 외에도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머스 내에서의 공간들 어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스토어에서 브랜드로 고객과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고객들이 보게 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고객들에게 나의 브랜드, 그리고 우리 판매자의 인성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 판매자의 인성, 그리고 연예인의 인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친절하다, 그리고 너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감성적으로 관계에 대한 피드백이 주로 올라오는 곳이 이 스토어에서 좀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른 나라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채팅 상담이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 제가 예전에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아예 고객님 중에서 저한테 개인 메일을 보내가지고 가격을 깎아달라 이런 메일을 보내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랑 좀 다른 느낌으로 스토어에서 CS라든지 고객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됐었는데, 이 판매자의 인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판매자의 성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에서 아무래도 이 보이스 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정보 또는 재미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유가 다들 있을 건데, 유명한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유튜버가 나와 핏이 좀 맞는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불편감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유튜버를 또 좋아하고 개인을 좋아하면서 팬이 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스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내 제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고객들과 소통하는 페이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 궁금하셨죠? 이런 거 걱정되셨죠? 이런 거 해결하고 싶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불편사항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면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점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가져가거나, 믿으세요, 저만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상세 페이지의 보이스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세 페이지 만들 때에도 고객들과 결국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스토어를 소개할 수 있는 글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죠. 그 부분도 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토어에 어서오세요, 언니의 리뷰입니다, 언니가 웹디자이너 언니가 제작했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우리 스토어에서는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다음날 출고를 무조건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빠르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지금 저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의 이 말투가 아마 글로 적혀져 있어도 저의 목소리가 콕콕 들리는 느낌이실 건데요. 이런 것이 바로 보이스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내가 내 스토어를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투, 그리고 고객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브랜드를 만든다, 뭐 되게 어려운 얘기들로 다 얘기를 하지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내 제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전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소통으로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쇼핑의 스토리,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블로그 작업을 해주시거나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브랜드의 SNS를 운영을 하실 때 이런 스토리들을 남겨주실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내부에도 브랜드의 스토리를 넣으실 수가 있으실 건데, 그럴 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공한 스토어들, 보통 브랜드가 오랫도록 운영되는 그런 스토어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우리 고객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메일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을 때 고객들에게 결국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우리 스토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 스토어가 얼마만큼의 그 컨셉을 가지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 결국 역사를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또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어에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건 역시도 이 고객을 팬으로 만들 수 있는 파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런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은 대부분 단방향으로 셀러가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면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 한마디로 셀러와 고객이 너무 열려져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는 문의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의가 오면 채팅 상담 같은 거 요즘에 할 수 있잖아요. 커머스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요건 좀 폐쇄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객들과 다이렉트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후기입니다. 후기는 사실 셀러가 고객들과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고객들이 남겨놓은 그 리뷰를 보면서 다른 고객들이 또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구매에 대한 유도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기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의 게시판 자체에서도요, 답변이 빠른지 느린지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다른 고객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얼마 전에 지마켓에서 가구를 하나 샀는데 이 가구가 원래 배송이 되려면 2주 안에 도착이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일주일 만에 온다라는 부분으로 배송 시뮬레이터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쯤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품이 1주가 지나도 안 오고 2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 게시판에 가서 보니까 다른 고객들이 언제 구매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이런 질문을 남겨놨고 상세 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 간다 라고 써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보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을 보면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가서 봤는데 사실 상세 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전달을 해준 판매자의 이 부분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분이 살짝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3주가 지났는데도 안 왔다라는 것은 사실 이 상품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저는 좀 들었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판매자분이 조금 더 응대를 잘해줬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조금 들었고 그리고 판매자분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는 제가 셀러이기 때문에 셀러의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판매자분이 아무래도 페널티도 많이 쌓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다양하게 들면서 그 다음 날에 워낙 CS나 전화나 뭐 문의 게시판에 이렇게 좀 쇄도하는 불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이 단체 문자를 보내서 저희가 배송이 늦어지고 있어서 언제 도착할 것 같으니 구매 취소를 하실 분들은 편하게 취소를 하셔라 이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서 출고 예정일 같은 것들을 미리 예고를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판매자의 이 점수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스토어가 워낙 많이 생기고 이 판매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 판매자의 점수를 차등 배정을 해가지고 노출되는 위치들도 다 변형을 요즘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판매 관리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빠른 고객 CS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객을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러와 고객의 쌍방향 통행까지 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곳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소통 방식에서 우리가 고객을 실제로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서 CS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제 리뷰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3가지의 채널을 꼭 관리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요. 일단 고객을 리텐션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봤을 때 3가지의 채널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액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GMS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우리 스토어에서 벌리는 총 매출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어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GMS의 숫자를 나타내는 지표가 3가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V, 고객이 방문하는 하루에 방문하는 방문자의 수이고요. 두 번째는 CR이라고 해서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고객이 얼마만큼 구매하고 나가는가에 대한 구매 전환율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CT라고 해가지고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왔을 때 구매하고 나가는 객단가를 얘기를 하죠. 이 3가지의 숫자를 곱했을 때 우리는 GMS, 총 거래액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총 거래액을 계산을 할 때에 이 3가지의 숫자를 곱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UV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토어의 하루의 방문자 수죠. 이 방문자의 수는 사실 비례하는 건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광고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광고비랑 거의 비례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키워드가 희소성이 있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객의 선호도는 높지만 판매하는 판매자분들은 적었을 때 우리의 UV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 UV라는 숫자, 하루에 예를 들어 100명이 방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 그리고 CR 생각을 해보면 구매 전환율은 우리 스토어에 들어왔는 고객이 얼마만큼 사고 나가는가, 요거를 100명 중에 몇 명이 사고 나가는가, 요걸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게 구매 전환율입니다.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판매 상품에 대한 구매 전환율은요, 대략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로 바라보게 되고요. CT, 이 CT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책정을 하실 때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이 객단가도 마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원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마케팅 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경쟁사의 판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브랜딩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이 객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명이 방문했고 구매 전환율이 1%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객단가가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스토어의 하루 매출액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럴 때에 나는 어디를 조금 더 채워서 만들어 줘야 되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에 가장 올리기 쉬운 숫자,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가 가장 올리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UV, 고객들이 얼마만큼 내 스토어에 방문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CR, 내 고객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얼마만큼 많이 전환을 해나가는가, 그리고 CT, 객단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분의 고객이 들어왔을 때 구매하고 나가는 상품의 판매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숫자 중에서 어디가 가장 높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10,000원이라고 하는 총 매출액이 나온다면 굉장히 속상한 금액이잖아요. 하루에 10,000원 버는 거는 수업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라이프 라이크님께서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네, 어려우십니까? 사실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들 피부로는 느낄 수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드리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또 저희가 다시 보기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도 깊게 사업 계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피루이님 잘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폼님 안녕하세요. 나라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UV, CR, CT 중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올리기가 그래도 수월할까요? 네, 여러분들께 정답을 알려드린다면 사실 UV가 올리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물건을 안 파는 이상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에도 조금 신경 써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마케팅비를 어느 정도 지불을 했을 때 사실 올리기 가장 쉬운 숫자는 UV입니다. 방문자 수 늘리는 것은 사실 광고비를 얼마만큼 배치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말 사실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고객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가 정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뷰를 많이 쌓아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고객이 원하는 스토리가 들어가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거나 그렇다면 고객들은 이 구매 전환을 쉽게 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정말 많은데 요즘 고객들은 무엇을 보면서 많이 구매할까요? 상세 페이지도 사실 요즘 많이 안 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딱 상품에 딱 먼저 페이지가 열리면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바로 밑에 리뷰 탭이 바로 탁 하고 열리잖아요. 리뷰부터 눌러보고 리뷰에서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간접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부분에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세 페이지 와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데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류이님 G마켓 요즘 안 했는데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G마켓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만 신경 쓰신다면 전체적인 스토어들 모두 다 같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이 구매 전환율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채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채널에서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서 들어온 다음에 판매 채널에서 상품이 바로 검색이 돼서 보여져야 되고 광고로서 또 흥미가 있었다면 홍보 채널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 채널에서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신뢰가 생겼다면 판매 채널에서 그 해당하는 상품을 노출 키워드를 정해서 1위로 만들어 놓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제가 G마켓 라이브 교실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정주행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 채널에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던 GMS라고 하는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매 전환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뷰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리뷰를 유도하는 세 가지 스킬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리뷰를 유도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세 페이지도 중요한데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고객들이 내가 기대했던 바가 그 해당하는 리뷰 내용에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세 페이지엔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사진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들을 모아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고객들이
과연 내 상품에 대해 가지고 다른 고객에게 소개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좀 잘한 스토어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테이커스, 저번에 제가 만월의 대표님 소개해드렸는데 그 만월의 대표님이 그 전에 판매를 하고 계셨던 상품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 콘돔 케이스를 판매를 하시는데 여자친구 이름을 딱 각인을 시켜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상품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은 실제 홍콩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홍콩 가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제품과 톤앤 매너가 딱 정확하게 들어가져 있는 이 스토리가 펼쳐지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선물했더니 저희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댓글에 남겨질 수 있고 리뷰에 남겨질 수 있는 스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객들도 리뷰를 쓸 이유가 있어야 리뷰를 써요. 리뷰를 쓰려고 뭔가 이렇게 페이지를 열었는데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굳이 할 말이 그다지 없어. 그럼 리뷰를 쓰려고, 돈이라도 받으려고 리뷰 쓰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리뷰를 쓸 거리를 상세 페이지에서도 좀 던져주는 이 스토리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뷰를 쓸 이유를 전해주기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리뷰를 불러드리는 스킬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리뷰를 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리뷰 언제 쓰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들도 쇼핑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취미가 돈 벌기, 특기가 돈 쓰기라고 자주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쇼핑을 많이 하는 쇼핑 러버인데요. 이런 제가 물건을 살 때 리뷰를 정말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몇 가지 상품의 실제 제 사례를 가지고서 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리뷰 언제 쓰고 싶으십니까? 해피루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마켓에서 어떤 걸로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그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질문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지마켓 판매자 교실 라이브 여기 프로필 부분에 보시면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목록에서 강의가 쭉 다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보기 강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로마 블리스님 잘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언제 자주 쓰는가? 아마도 언박싱 하실 때 제일 많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택배를 기사님이 두고 가셨어요. 근데 기사님이 두고 가셨는데 박스가 막 찢어져 있고 터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씨 기분이 확 나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막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여러분들이 그걸 리뷰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부들부들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리뷰를 쓰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딱 받아가지고 택배를 딱 뜯었는데 막 향기가 확 올라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네, 리뷰를 쓰고 싶죠. 그리고 내가 너무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너무 좋아요. 그러면 상품을 딱 언박싱 할 때 드는 그 기분으로 리뷰를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뷰를 쓸 수 있을 때에는 사진을 찍고 리뷰를 쓰고 싶을 정도로 감동 또는 스토리 또는 뇌물을 줬을 때 고객들이 리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뜯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택배 포장해서 그냥 상품만 덜렁 이렇게 보내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정성스러운 포장 이런 것들을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로 이미지 가지고 왔는 거는 설화수에 가장 많이 붙는 리뷰들인데, 설화수 화장품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설화수라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설화수가 유명한 게 샘플을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본품보다 샘플 수가 더 많은 경우들도 판매자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설화수 자체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풍성한 사은품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리뷰 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사은품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은품을 챙겨주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꼭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선물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샘플 하나 샀는데 여기 좀 많이 왔네? 이거 하나 껴서 줘보지 뭐 라고 하는 걸로 주시게 되면 고객들 아무도 리뷰 안 씁니다. 나한테 그냥 쓰레기 보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사은품으로 주시면 안 돼요.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과 관련도가 있는 것을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모두 다 판매자님의 태도에서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매자님 리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는 판매자님인데 마리모라고 하는 이끼를 판매를 하는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 대표님은 이끼를 판매하지만 딱 봤을 때 포장을 뜯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포장을 뜯고 이렇게 꾸몄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 했던 이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정말 많이들 리뷰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포토 리뷰가 자그마치 6,000개, 7,000개가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찍을 이유가 생겼잖아요. 우리 아이와 내가 좋은 추억을 가졌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리뷰로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리뷰를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조금 일어나고요. 그리고 남들도 다 찍어서 올리는 것 봐서는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조금 더 리뷰에서 예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예쁘게 잘 꾸몄지? 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리뷰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가 사진으로 좀 도배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너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 부분에 올라타야지 라고 하는 고객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불러일으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품 페이지 내에서도요, 저희 포토 테스트 한다, 얼마만큼 예쁘게 꾸몄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뭐 다양한 사은품을 좀 선물로 해드리고 컨테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짜자잔 어떤 고객님이 올려는 어느 아이와 함께 했는 추억, 이런 것들 1위로 저희가 지금 선물로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해주게 되면 고객 참여형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리뷰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리뷰가 거의 없는 상세 페이지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리뷰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고객들이 서로 밈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일어나죠. 마리모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좀 재미있는 사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옛날 수강생분이 판매를 하시던 제품이 햄스터 용품을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예쁘지만 남의 아이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서 우리 아이 예쁘지라며 저한테 아이 사진을 계속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 아이는 예쁘죠. 근데 남의 아이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리고 한두 번도 괜찮죠. 예쁘네. 오늘 예쁘게 입혔네. 요거 뭐 어디서 샀어? 나도 이거 선물 하나 보내줄까? 요 정도 얘기는 약간 스몰톡처럼 할 수 있죠. 근데 매일 그거를 저한테 보낸다? 그러면 남의 아이가 그렇게 막 예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더 예쁘죠, 당연히. 그리고 전 또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뭐 염장지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햄스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햄스터를 키워요. 너무 귀여워요. 내 햄스터 귀엽겠죠? 친구한테 야, 오늘 우리 햄스터 이렇게 쳇바퀴 돌리는 거 한번 볼래? 동영상 이렇게 보내줘요. 야, 되게 신기하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매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햄스터를 좀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우리 햄스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햄스터 용품 쇼핑몰에 리뷰에 사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이거 사가지고 물통에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 귀여웠다. 뭐 이러면서 요거 설치하는데도 어렵지 않았고 너무 좋았다. 거기가 거의 햄스터 커뮤니티처럼 쇼핑몰이 발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니치한 시장에서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가 고객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력 있게 묶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은 이렇게 고객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인, 리뷰에서 또 생성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일반 상품평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평을 남겼을 때 혜택이 다른가요? 혜택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 상품평을 남겼을 때 포인트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쿠폰을 더 발급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세계 상품권 뭐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린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따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상세 페이지 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뭘 더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기는 하죠. 근데 저희 뭐 상품권도 주고 스타벅스 커피도 준다는데 리뷰를 너무 안 써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에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뷰가 이렇게 좀 쌓이기 시작하시면 그럴 때에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 만월의 대표님이 오셨을 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고객들 한 분 한 분을 컨택해서 소통을 나누는 건 역시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들 한 분 한 분 내가 아직 많은 판매량이 없었을 때는 연락을 하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주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그렇게 고객들한테 전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과 또 결혼도 하셨거든요. 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나누는 거 생각보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만 진정성과 진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이런 실제로 전화를 하는 그 목소리 한번 듣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거 이런 것에서 조금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심을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만 계속 보시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샀었던 상품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제가 현관문 말발굽을 샀습니다. 근데 현관문 말발굽 사고 그렇게 감동을 느끼면서 리뷰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리뷰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손편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손으로 정말 쓴 것 같은 글로 해서 고객의 이름과 그리고 구매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꼭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손편지로 써가지고 위에 이렇게 현관문 말발굽을 신문을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완충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 현관문 말발굽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손편지 딱 올려놓고 패킹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택배를 고객 판매자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감동을 안 받는 고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감동 받았습니다라면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뭐야 저렇게 상품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리뷰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안전하게 말발굽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에서 감동을 느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판매자님이 이렇게 상품 하나를 보내는데 몇천 원짜리 보내는데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저도 감동의 답변을 그 손편지의 답변을 리뷰에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인 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물건을 구매하면서 아마 겪어보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벤치마킹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월의 대표님 저번에 오셨던 것처럼 그 만월의 대표님도 항상 상품을 보낼 때에는 손편지를 다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다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언제 그러고 앉아있어요.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고객들이 결국 리텐션이 많이 일어나는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건 판매자의 진심과 판매자와 고객이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런 게 재구매가 일어나고 재구매가 일어나면 광고비가 정말 저렴하게 내려갑니다.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의 제목을 그렇게 썼죠. 판매자의 태도로 결정하는 고객 리뷰 전략.
다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가꾸어낸 여러분들의 스토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판매자의 정성, 긍정의 리뷰, 그리고 고객의 리뷰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사진을 쓰고 싶을 정도의 감동, 그리고 뇌물 또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남겨지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요 에그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상품이 하나도 안 깨지고 잘 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리뷰에서 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라도 계란이 깨져서 가면 다 반품해 드릴게요, 교환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 상품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고객들이 조금 긍정적인 내용을 서로 이어받으면서 이런 리뷰들이 또 쌓이게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열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토 리뷰 써주시면은 할인 쿠폰 드리겠어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한테 다음에 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품 페이지 상단에 나타내 주면서 매달 있는 이벤트로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면 단발성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스토어를 관리하고 있는 판매자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으면서 고객이 더 많은 리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은품 무엇을 주는지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상품과 관련도가 있게, 그리고 리마인드를 할 수 있게 전단지나 QR코드를 넣어서 보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이벤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왜 우리 상품에는 리뷰가 안 달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자면 노출, 그리고 클릭, 경험, 그리고 동기, 요걸 놓고 봤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되고 고객들이 클릭을 하고 내 상품을 구매하는 경험을 갖고 나서 그 경험을 가졌을 때 내가 리뷰를 쓰고 싶은 그 동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구매 후에 한 번 더 리뷰를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거, 요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에서 리뷰를 더 끌어내지 못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이 모호해요. 리뷰를 썼을 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리뷰를 쓰러 가는 과정이 모호하다면 여러분들이 리뷰를 쉽게 쓸 수 있게끔 이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품이 배송이 되기 시작을 하면 고객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낼 수 있는 CRM 마케팅도 자동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제품 잘 받으셨나요? 잘 받으셨다면 페이지에서 리뷰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풍성한 혜택 카카오톡 메시지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풍성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상이 모호하거나 리뷰를 쓸 수 있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고객들이 리뷰를 쓰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안내를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리뷰를 끌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리뷰 한 개의 가치는요, 리뷰가 없는 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전환율로 가져오는데요. 그 중에서 포토 리뷰는 전환율을 자그마치 3배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뷰를 좀 쌓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면, 일단 리뷰를 보고 구매 의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79%, 그리고 구매 전에 리뷰를 한다는 확률이 95%가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구매 리뷰를 보고서 의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AI 알고리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리뷰 부분인데요. 2024년, 25년에 이 알고리즘 변화에서 보게 되면은 상품이 고객들에게 더 한 번 더 노출이 되려면, 예전에는 리뷰의 수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리뷰의 품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한 줄 남겨져 있으면 잘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뭐 글자 수만 채우려는 리뷰들도 있겠지만 정성스럽게 쓴 리뷰에서 고객들은 조금 더 구매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있을 때 AI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뷰가 최근에 많이
붙었는가, 아니면 옛날에 리뷰가 많이 쌓였는가, 이런 부분도 가중치가 부여가 되는 것이 이 AI 알고리즘이 도입이 되면서 더 많은 상품 랭크의 순위에 반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노출 공식 자체에서의 또 진화가 일어난 부분들도 이 부분과 관련도가 있게 되는데요. 판매 지수나 리뷰 지수, 그리고 신뢰도, 그리고 클릭률과 체류 시간, 재방문 반영까지도 같이 되고요. 리뷰의 가중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품 노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포토 리뷰, 텍스트 리뷰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배 이상의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100자 이상의 상세 리뷰에는 좀 더 AI 로직에서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G마켓 내부의 AI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부분의 요소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라는 것은 외부 플랫폼, 다른 커머스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모두 다 여러분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스토어 관리는 전체적으로 함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꼭 G마켓이 아니라 다른 마켓을 운영하실 때에도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보는, 그리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내 상품에서 좀 더 가산점을 주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리뷰의 키워드 리뷰가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적합도가 높은 부분, 그리고 포토, 동영상 등등의 품질 좋은 리뷰, 그리고 최근 30일 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이 부분이 로직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리뷰를 처음에 제품 판매를 하실 때에는 리뷰가 잘 안 쌓이실 텐데요. 그럴 때에 리뷰를 아마 체험단으로 모집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체험단으로 모집하셔가지고 리뷰를 유도를 하실 때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AI가 그 리뷰를 판단하는 부분에 가산 점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험단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뷰 부분에서 가산 점수를 더 많이 맡아서 AI에서 여러분들 상위 노출을 조금 더 올리는 데에 초반 힘을 조금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리뷰 안에 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도 있는 키워드를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체험단 분들에게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체험단이 꼭 써줘야 되는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됩니다 라는 가이드를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성비가 좋다, 빠른 배송이 있다, 판매자가 정성 있게 상담해 준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포장이 있다, 그리고 사이즈가 정확하고 좋았다, 그리고 다시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AI가 이 해당하는 제품에 붙은 리뷰의 반응도를 체킹을 해서 조금 더 노출을 가산 있게 해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단을 모집하실 때 이런 키워드를 꼭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포함했는 리뷰로 작성해달라고 체험단에게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뷰가 없는 것과 있는 것에서 반품률과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리뷰가 있고 없고에서 당락이 좌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품률도 내려간 거를 볼 수 있는 게 전환이나 클릭이나 매출이나 이건 영향이 리뷰가 좋은 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반품률도 왜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반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일단 상품 받아봤는데 기대와 못 미쳤을 때, 또는 그 리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을 사는데 그 신발이 좀 사이즈가 작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 리뷰를 보면서 제가 주문하는 신발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한 치수 크게 살 것인가 한 치수 작게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반품률 자체를 낮춰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아디다스 그 가젤 볼트라고 하는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을 살 때 무조건 두 사이즈 작게 사세요. 이런 게 리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이즈를 작게 해서 구매를 했더니 네, 그렇게 구매했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이즈 변경이야 이게 반품으로 생각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 쇼핑몰에서 할 일이 더 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에서 그런 부분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구매를 할 때 그 해당하는 부분 참고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로 또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리뷰가 있었을 때, 특히 정성스러운 리뷰가 있었을 때 고객의 CS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리뷰의 효용 가치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리뷰를 쓰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장이 곧 리뷰죠. 그래서 정성스러운 포장과 브랜드의 스티커 그리고 감사 카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 보내주신다면 고객들이 리뷰를 훨씬 더 많이 남겨줄 수 있겠고요. 무성의한 포장에서는 고객들이 또 악성 리뷰를 붙일 수 있게 되니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첫인상이 곧 리뷰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장하실 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손편지 하나가 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도 하나 동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찍고 싶은 포장들을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포장하실 때 힘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포장이나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객들이 리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은품의 마법이라고 해서 제품은 하나를 샀는데 사은품을 한 5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고객들 리뷰 안 쓸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부채감을 조금 안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들 한번 적어봤는데요. 캡처 한번 해놓으셨다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리뷰 70%는 CS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객들이 문의를 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리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내에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좋으실 수 있겠고요. 좋게 응답을 해주신다면 고객들이 네, 불편에 공감하고 빠르게 교환 반품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 대응이 너무 빨랐어요. 이런 리뷰들이 올라오면서 약간 판매자에 대한 스토어를 관리하는 정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뷰에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폼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리뷰에 모든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하실 때에는 텍스트에서는 500포인트, 포토에서는 3000포인트 이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룰 그리고 기간, 지급일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단 여러분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요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리뷰를 유도하는 전단지의 이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이미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캡처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감사카드 사용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제가 받으셨으면 리뷰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푸시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게 플랫폼 중에 솔라피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으로 자동으로 상품이 도착하고 나서 언제쯤에 요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리뷰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푸시를 보낼지에 대한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리뷰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용감이나 문의나 문제가 있거나 장기 만족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상품 받으시고 일주일이 지나셨네요.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가 포인트 제공해드리고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는 무조건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다양한 판매자님들 중에서 리뷰 관리를 잘 하시는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스토어를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리텐션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주실 때 베스트 리뷰 같은 걸 상세 페이지 내에 모아서 이 판매 상품을 갔을 때 어떻게 하시면은 좋은지에 대해서 남겨주는 것들도 정말 중요하겠고요. 베스트 리뷰들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미지 콜라주나 아니면 키워드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문구 같은 거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요즘엔 리뷰를 자동 생성해주는 AI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UGC라고 해서 유저가 직접 만든 컨텐츠를 상세 페이지 내부에 포함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고객의 리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처럼 해주는 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스토어 자체를 캡처해가지고 활용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활용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리뷰에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거,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감정적으로 댓글을 다시거나 대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문의 게시판에도 고객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고객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든지 처음에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의심되거나 하신다면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악성 리뷰를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경쟁사가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 거는 악의적으로 도배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플랫폼별로 지마켓의 리뷰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설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프로로서 응대를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보상이나 재확인은 꼭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분석하실 때에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불만 패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리뷰를 다 모으셔가지고 그런 거 요즘 AI에서 다 분석이 되니까요. AI로 주로 우리 제품에서 나왔었던 리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이고 다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때에 개선할 포인트를 전달해줘. 이런 것들을 AI랑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이야기 드렸던 거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캡처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리뷰를 증가하시는 것을 한번 이제 한 딱 3개월 동안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0일 내에는 포장이나 이벤트나 리마인드를 어떻게 할지를 구축 한번 해보시고요. 60일 이내에는 CS를 어떻게 체계화로 바꿔줄 건지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90일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뷰가 좀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상세 페이지 개선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 리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아주는 AI도 조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리뷰 내에서 그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라피 방금 가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군요. 이런 CRM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스토어 운영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답변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동안에 제가 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3분 추첨해가지고 호명 이벤트 진행을 하잖아요. 댓글로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 딱 3분 선착순으로 제가 뽑아서 호명 이벤트로 선물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 올려주시는 동안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질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리뷰를 너무 안 쓴다라고 하는 그 고민을 마침 오늘 주제와 같이 이렇게 저한테 또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리뷰 찬스 괜찮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인의 리뷰 찬스 너무 좋습니다. 내부 마케팅부터 여러분 쇼핑몰을 하실 때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지인들이죠. 지인들한테 나 쇼핑몰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를 좀 부탁하고 리뷰도 남겨주면 나 앞으로 열심히 한번 일해볼게, 한번 도와줘, 이런 식으로 주변에게 내가 어떤 스토어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시면 좋죠. 근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좀 찬스, 가족 찬스 이용해가지고 가족들한테 구매 하나씩 해줘, 우리 가족끼리잖아 라고 해주신 다음에 리뷰도 어떤 식으로 남겨달라고 상품 실제로 보내주시면서 지인 찬스 이용해 주신다면 초반 리뷰를 작업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늦게 들어와서 질문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해피루이님 오늘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나눠주시고 계셔서 제가 오늘 호명 이벤트로 선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피8D님, 네, 감사합니다. 리뷰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됐는데 활용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저희 차피8D님께 선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토어를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마켓 리뷰 혹시 몇 개 정도 등록하실까요?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한 5개 정도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 리뷰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리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라고 나무토님께서 같이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뷰까지 쌓고 광고를 등록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하이님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광고 하시기 전에요. 리뷰나 상세 페이지, 썸네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 광고 효율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 하이님께 선물로 제공을 저희 호명 이벤트 3분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프리미엄 리뷰를 유도하거나 남기는 분들께 혜택 설정하는 방법이 ESN 플러스에서 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ESN 플러스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뷰가 먼저일까요? 광고가 먼저일까요? 리뷰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떠난 페이지에 리뷰가 달릴까지 폴더문 바이더씨? 이거 저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춤인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음악을 유희님께서 또 위트 있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로마 블리스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꼭 다시 듣고 실전을 옮겨볼게요. 다시 보기 꼭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희 강의 다시 보기는 내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광고성 임원이 제가 3분 호명 해드린 분들 이렇게 하단에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 여기 프로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혜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이렇게 끝까지 1시간이나 가까이 되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 12월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지마켓 상품 등록 그리고 해외 노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마켓이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플랫폼이 된 만큼 여러분 초창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동남아 진출에서도 매출 많이 끌어올리시는 것을 12월에 같이 초반에 기초를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있기를 바라시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